안녕하십니까.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토입니다. 오늘은 장관대 2학년 이러한 소재로 방송을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추미애가 저의 기대에 부응하여 참 이번 총선 전국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이번 총선 분위기가 다가왔던 바로 딱 그 무렵에요. 윤석열 호 검찰이 청와대 출신과 황운하를 포함하여 총 13명을 기소하였고, 청와대 현직 비서관 최강욱이도 이 조국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 이것을 발급해 주었다는 그 이유로 역시 기소가 되었습니다.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요것을 기소하는 그 과정에서 추 장관이 엄청난 악행을 했죠. 부임하자마자 조국 사건 등에 연루가 되었던 그 검찰 수뇌부들을 완전히 인사로 좌천시키고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는 그러한 태도를 가진 이 검사들에 대해서 그냥 좌천을 시켜버렸습니다. 그리고 거악을 척결하는 그 수사팀을요, 조직 개편이라는 그 미명하에 와해를 시켰죠. 반부패 수사 제3부도 없애고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부 여기도 그냥 없애버렸습니다. 매번 자신들을 수사했던 그 수사팀을 와해를 시켜버리고, 이에 대하여 특별수사팀 요것을 꾸리기 전에 자신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라, 이러한 태도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거요, 한마디로 우리 편은 수사하지 말라, 딱 이 메시지 아니겠습니까? 와, 이거 편파 판정의 대가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이 국민들께서 과연 고운 시선을 보내겠습니까?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엄청난 여론의 역풍과 싸늘한 시선이 있었고요. 중국발 재앙, 이 우한 폐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맞물려 가지고 지금 이 청와대라는 이름은요, 악재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. 이런 가운데 우리 김웅 검사님이 분연히 들고 일어나 가지고 사퇴를 했고요. 이러한 사태에 부역을 한 책임자를 향해서 검찰 내부에서도 강경한 발언이 이어졌습니다. 그러한 가운데 최근에는 이 추미애가요, 엽기적인 발상을 시도를 했습니다.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, 이러한 특이한 발상이었습니다. 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께서 불가하다 이렇게 초기에 그냥 잘라버렸죠. 그리고 드디어요, 평검사가 나섰습니다. 이 추 장관에 대해서 드디어 평검사가 반발을 한 것입니다.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, 이 김태우 TV가 투쟁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구독을 해 주셔가지고 구독자가 60만을 넘어서 이 100만이 되면요, 총선도 이기고 대선도 이겨가지고 정권을 그냥 교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얼마 전 19일 날 이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요, 한 평검사가 그 전날이죠, 18일자에 검찰 내부 2플러스 이 게시판에요, 글을 하나 게시를 했는데요. 추 장관발 이 수사와 기소 분리 이 방침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그러한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. 여러분, 그 검사는 사법연수원 44기 이수영 검사라고 합니다. 이수영 검사는 검사란 무엇인가, 이러한 제목의 글을 딱 게시를 했고요. 그 내용은 검사는 소추기관이면서 수사기관인데 검사는 공소 제기나 그 유지뿐만 아니고 수사의 개시 단계부터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수사와 기소는 절대 분리할 수 없다, 이러한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이 평검사의 용기 있는 글에 대해서 법무부 검찰과장이 이 평검사의 글에 대해서 연달아서 무려 6개의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. 그 검찰과장이 김태훈 과장인데요. 검사가 직접 수사 개시하고 신문을 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좀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다, 이런 글을 올렸고요. 수사 주체와 수사를 감독 그리고 통제하는 이러한 역할이 혼재된 상태에 대해서 검찰 내외부에서 좀 자성이 있었고, 이번 회의에서 명쾌한 해답이 나올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. 다만 공감대를 찾는 그 시작이 필요하다, 이러한 내용의 댓글을 달았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, 검사 인사를 총괄하는 그 검찰 과장이요, 이 평검사의 글에 대해서
마치 반박하는 뉘앙스의 그러한 댓글을 달았다는 거, 이거 참 드문 일이거든요. 왜냐하면 그 검찰 과장은 검사 인사를 총괄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. 그 사람이 댓글을 다는 그 자체가요, 당연히 압력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 김태훈 과장이요, 혹시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스스로 글을 썼다든가, 아니면은 누군가 그 윗선에서요, 사실상 지시를 한 건지, 이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인사권을 가진 이 실무 책임자가 일선의 이 꼬마 검사에게 이렇게 댓글을 딱 달아버리면요, 그 글을 게시한 그 검사는요,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? 사실상 이거 위협적인 거죠. 인사상 어떠한 불이익이 나한테 올지 그거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글을 게시했던 그 평검사는요, 연수원 44기라고 그랬죠. 이제 두 번째 부임한 그 2학년 검사라고 합니다. 그 검찰에서는 2학년, 3학년 뭐 이러한 표현을 쓰거든요. 그러한 꼬마 검사, 이 초임 검사에 가까운 이러한 평검사의 글에다가 어떻게 인사권자가 그런 댓글을 달 수 있겠습니까? 이거는 상당히 부적절하죠. 한마디로 부장검사가 이 꼬마 검사한테 반박하는 글을 딱 달아버린 거예요. 다 보고 있는데. 그래서 이 최초에는요, 이 과장의 글을 반박을 하거나 뭐 호응을 하거나 뭐 이러한 글이 잘 없었다고 합니다. 인사 책임자의 이 댓글에다가 누가 반박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? 그런데 그 이후에요, 다른 검사들이 이 이수영 검사의 그 글에다가 지지를 해주는 그러한 댓글을요, 무려 20개를 넘게 달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? 현재에는 그 김태훈 과장이 자신의 글을요, 그 댓글을 그냥 없애버렸다고 합니다. 아니, 떳떳하면요, 왜 자기 글을 자삭을 하겠습니까? 아무튼 이 평검사의 이 소신 발언과 검찰 과장의 이 댓글에 대해서 검사들은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. 이거는 장관 대 2학년 검사의 대결이다. 2학년 초임 검사가 법무부 장관에게 반발을 하고 있는 딱 그런 모양새다.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, 이 일은요, 21일 날 예정되었던 장관 주재의 전국 검사장 회의, 요것을 앞두고서 벌어진 거죠. 아마도 그래서 더욱더 주목을 끌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추미애가요, 돌연 이 회의를 취소를 해버렸습니다. 아마도 이 2학년 검사의 반발에 이 추 장관이요, 검찰의 이 기세를 잔뜩 느꼈던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청와대와 이 정부에 대해서 국민의 여론이 싸늘한 상태인데, 이렇게 검찰하고 또 충돌하면요, 그러한 모양새가 딱 언론에 내비치면요, 얼마나 욕을 먹겠습니까? 이것을 추 장관이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. 뭐 추 장관은 눈치를 못 챘는데 윗선에서 뭐 청와대 수뇌부라든가 요쪽에서 야 좀 그만해 뭐 이랬을 수도 있겠죠. 지지율 요것이 팍팍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어디선가 높은 양반이 아 자네까지 왜 이래 뭐 이러면서 조금 만류를 했을 것 같은 그러한 예감이 듭니다. 뭐 법무부에서 발표를 하기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 취소가 아니라 연기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중국 폐렴이 상당히 문제이긴 하죠. 그런데 뭐 딱히 요것 때문에 취소를 했을까요?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. 아무튼 이것을 연기한 자체가요, 검찰이 이 추 장관과의 이 기싸움에서 일단 승기를 잡았다.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이 검찰과 장관과의 대결에서 일단 그 무게추가요, 사실상 이 검찰 쪽으로 기울어진 거 아닐까,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이 회의를요, 그대로 만약에 강행을 했다면은 그 멋지고 이 무서운 분 한 분 계시죠? 광주지검장 이분께서 아마 대단한 강성 발언을 했을 것 같습니다. 뭐 그렇게 예상되지 않습니까? 그러면요, 이 추 장관이 뭐 잃을 것만 있었겠죠. 뭐 속칭 쪽만 팔았겠죠. 자, 그 상황이 언론에 대서특필되어 가지고 또 구설에 올랐으면요, 이것을 또 어떻게 감당을 했겠습니까? 여러분, 역시 추미애입니다.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 노무현 탄핵 사건, 그리고 이 드루킹 특검 사건, 이것의 시발점이 되었죠. 이러한 똥볼을 찬 것은 이게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. 이 지금 추 장관이요, 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어요. 그런데 하도 사건 사고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딱 느끼기에는 한 1년 된 것 같거든요. 아, 1년은 좀 그래도 한 5, 6개월 정도 된 것 같지 않습니까? 그런데 안 그래요. 1월 9일인가? 그때 부임했는데 이제 2달 조금 넘었다니까요. 이게 왜 그렇게 체감이 길게 느껴지냐면은 사건 사고가 많았기 때문이에요. 아들 문제까지 있었지 않습니까?
자, 법 질서를 확립하는 이 법무부 장관은요, 조금 일을 조용히 하고 조금 안정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거 뭐 사건별로 다 뒤집어 놓으니까 이거 요란한 거 아니겠습니까? 이 뒤집는 것도요, 근데 잘 뒤집어야 하는데, 그러면 박수라도 받을 건데 완전히 뭐 이거는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? 정말 이 수사를 방해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호응을 하는 여론이 없습니다. 싸늘한 여론이 많죠. 자, 이 김태우 TV는요, 추 장관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. 본인 앞가림이나 잘 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,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면요, 이 추 장관은 탄핵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거론되는 제1순위 아니겠습니까? 이미 제1야당에서는 이 추미애 탄핵 요거하고 국정조사 요것을 발의를 했죠. 그리고 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을 했죠. 그래서 지금 그 무시무시한 이 서울 동부지검 이 형사 1부에서 이것을 배당을 딱 받아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지금 배당 받았으면은 수사 중인 거예요. 자, 제1야당은 이 울산 사건을 이 비공개 결정한 거, 이 공소장 비공개 결정한 거, 요거에 대해서도 이 추 장관을 형사 고발을 했고요. 요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 1부 여기에서 배당이 딱 돼가지고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와, 이 무서운 형사 사건 이 두 건이요, 현재 수사 중에 있고 별도로 탄핵과 국정조사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추 장관은요, 지금 본인 사건 방어하는 거 이것만 해도요 시간이 모자랄 판 아니겠습니까?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법무부 장관의 기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? 그런데 여러분, 참 잘 됐습니다. 추 장관이요,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동안의 그 엉뚱한 판단,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다, 요것을요 계속 입증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? 뭐 나쁠 거 없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요즘 정말 이 여권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. 이 와중에서 또 조국을 수호하는 모 변호사가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. 조국 수호를 주장했던 이 김남국 변호사가 금태섭 의원의 이 지역구에요, 출마할 의사 이것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 민주당 내부에서 이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죠. 민주당의 그 내부 갈등이 이것을 통해 가지고 조금 표면화되고 있다,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. 조국이 조용하니까요 좀 남국이가 시끄럽게 뭐 이렇게 굴고 있습니다. 아무튼 이번 일로 여권은 또 지지율을 깎아먹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우리는요 이럴수록 더욱 낮은 자세로, 겸허한 자세로 고개를 또 숙여야 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과거에요 잘못한 것도 좀 많지 않습니까? 그것은 인정하고요, 조금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, 뭐 이러한 태도가 훨씬 더 진솔하고 점수를 따는 것입니다. 뭔가 조금 적극적으로 뭐를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은요, 그렇게 하다가 실수가 더 많이 나옵니다. 오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냥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 훨씬 이득일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이 싸움은요, 한국 시리즈 7차전 그리고 월드 시리즈 7차전 뭐 딱 이러한 케이스거든요. 뭐냐면은 실책에서 이 승패가 결정된다, 요거 아니겠습니까?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요, 지금은 악재가 없는 쪽이 이기는 것입니다. 결국 이것은 집중력 아니겠습니까? 모두 한마음으로 딱 집중을 해가지고 승리를 꼭 해야 할 것입니다. 기승전 총선 아니겠습니까? 자,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자, 그럼 승리의 그날을 기약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. 저는 내일 또 의미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